자, 거성. 자, 284페이지고요. 자, 거성. 주계열성에서 거성과 초거성으로 진화인데 우리 뭐 알죠? 거성은 조금 큰 거고 초거성은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로 나뉘는 거야? 질량에 따라 나뉜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크지 않은 애들이 거성이 되고 질량이 아주 큰 애들은 초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중심부가 수소가 다 뭐로 바뀌어요? 헬륨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모두 소모돼서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액이 되면 더 이상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력이 작용할 때 이제 밀도가 큰 게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도를 보면 수소가 클까 헬륨이 클까? 헬륨이 큽니다. 그래서 헬륨이 아래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헬륨으로 가득 찬 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수소가 밀려나게 돼서 우리 제일 뜨거운 부분이 중심 핵이 제일 뜨거운데 뜨거운 부분 1000만 켈빈을 넘어가는 부분은 헬륨이 꽉 차 있고 그 바깥 부분 1000만 켈빈이 안 되는 부분에만 수소가 있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내부의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랑 중력이랑 비교했을 때 중력이 우세해집니다. 그래서 중력이 우세해지면 어떻게 된다? 수축합니다. 중심부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그러니까 기체 압력이 안에서 바깥으로 폭발해 나가는 힘인데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폭탄 터지듯이 수류탄 같은 거 터지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폭발해서 나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핵융합이 멈추는 순간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옆에 써놓자. 핵융합 안 하게 되면 얘는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약해집니다.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약해진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 하냐면 기압, 경도력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학교에 따라 달라. 기체 압력차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썼어. 기압, 경도력이라고 해요. 기압, 경도력. 그래서 핵융합을 멈추게 되면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기압, 경도력이 작아져. 근데 중력은 안 작아질 거잖아요. 그럼 중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중력이 우세해서 중심부의 핵융합이 멈췄으니까 중심부에서 중력이 우세해서 중심부를 누릅니다. 중심부가 수축한다. 이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열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열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간다? 헬륨핵을 둘러싼 수소층. 그러니까 중심핵 말고 이 헬륨핵이 이렇게 있으면 헬륨핵의 이 가생이 부분, 헬륨핵의 이 테두리 부분에 수소가 원래 있었는데 그 수소는 원래 1000만 켈빈이 안 됐어가지고 수소핵 융합이 안 일어나다가 이 헬륨핵이 뭐하면 이 수축하면 열에너지가 둘러싼 수소층, 요 말이 중요해요. 둘러싼 수소층에 전달된 온도를 높이면 수소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옆에다 써놓을게.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해요. 껍질 연소. 그러니까 핵융합 중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껍질 중심부의 수소핵 융합이 아니라 중심부 헬륨핵이 수축하고 이때 발생한 열에너지를 이 껍질 우리 이렇게 뭐 과일 먹으면 씨앗을 둘러싼 껍질 같은 느낌이야. 헬륨핵의 껍질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적어놓자.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에너지를 이때 생성하니까 뭐가 생길까 이제? 중심부에서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생기는 거야 다시. 우리 중심부에 수소핵 융합이 멈췄잖아요. 그치? 그럼 압력차에 의한 힘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됐어? 수축하니까 이 바깥 부분, 이 가생이 부분에서 수소 껍질 연소, 핵융합이 일어났죠. 다시 뭐가 생기는 거야?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중심부, 이때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에너지를 생성해서 외곽부를 밀어냅니다. 그때 커지게 되고 팽창하여 커지는 이 단계를 거성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정 이해됐어요?
처음에 헬륨 핵융합, 수소 핵융합이 멈추게 되면 헬륨 핵이 남게 되는데 그 헬륨 핵은 즉시 핵융합을 할 수가 없어. 아직 1억 켈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떻게 되냐? 얘는 기차 압력 차이님이 줄어들면서 수축됩니다. 그럼 이때 발생한 중력 수축에 의한 열 에너지가 이때 헬륨 핵을 둘러싼 수소 껍질에서 전달되고 여기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뭘 한다?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이 껍질에서. 그럼 이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을 한 에너지가 외곽으로 방출되고 이때 이 외곽층이 팽창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거성 단계라고 합니다. 거성 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크기랑 광도는 커지는데 표면 온도는 오히려 낮아져서 붉게 보이는 무슨 거성? 적색 거성이라고 하고요. 초거성은 꼭 적색이진 않아요. 그래서 초거성은 그냥 초거성, 적색 거성은 그냥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한 애들은 온도가 낮아지는 빨간 거성, 적색 거성이 될 거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큰 친구들은 그냥 초고성이 될 건데 초고성은 빨간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초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계열 이후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경로를 보면 자 우리 태양이 여기 있어요. 태양 정도는 이렇게 쭈르륵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광도가 이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광도가 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원시별 때 어땠어요? 원시별 때? 원시별이 태양보다 질량 큰 애들 어땠지? 원시별이 광도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표면 온도가 높아졌었지. 그치? 그래서 거성 단계는 그걸 반대로 거꾸로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원시별 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주계열성으로 광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주계열성 왔었지. 어떤 애들은? 태양보다 질량 큰 애들은. 근데 태양보다 질량 큰 애들은 주계열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주계열이 끝나고 나서 거성이 될 때도 그 반대 과정을 거의 비슷하게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양 어땠었어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을 낼 때 광도가 작아졌었지,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태양이 주계열선에서 거성이 될 때는 이렇게 광도가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표면도 낮아지고. 그래서 질량이 큰 별, 이때 반지름은 증가하지만 표면도 낮아져서 광도 변화가 작다. 질량이 큰 애들은 상대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 광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물론 이제 조금씩 변하지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들. 그래서 되게 질량이 큰 거성이나 큰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이 되는 친구들은 광도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태양 정도,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작은 별들은 이때 거성이 될 때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크게 증가하면서 광도가 많이 증가합니다. HR도에서 상대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애들이 질량 작은 애들. 우리 원시별에서 주계열 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광도가 확 작아지면서 이 상대적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주계열성이 됐었거든. 근데 반대로 거성이 될 때도 어떻게 한다? 그 과정을 거의 비슷하게 반대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성과 초거성의 핵융합 받는 거 내부 구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이제 뭐까지는 가능하냐? 헬륨의 핵융합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은 계속 수축하다 보면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짜부 되다 보면 온도가 높아지고 약 1억 켈빈이 조건. 1억 켈빈 조건의 이름은 뭐가 일어난다?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탄소도 만들어지고요. 산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헬륨 원자핵 3개가 탄소 원자핵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헬륨 원자핵 4개가 산소 원자핵 하나를 만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탄소가 더 우세하다. 탄소와 약간의 산소로 구성된 핵.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 탄소핵이라고 불러요. 탄소핵.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적색 거성들은 중심에서 이 헬륨의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 탄소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산소도 약간 만들어진다. 오른쪽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이제 중심부가 충분히 높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뭐 1억 켈빈이 아니라 뭐 5억, 8억, 10억 켈빈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쭉 뚫어. 그래서 계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륨, 탄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들어봤죠? 철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연쇄적인 핵융합 반응이 멈춰지게 됩니다.
왼쪽에 철 원자핵은 요 말 다른 원자핵보다 안정하다라는 말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원자핵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애들을 만들려면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뜯어 먹어요.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했지?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한다고 했고, 반대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했지? 주변에서 에너지를 뺏어와요. 그래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낮춰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핵융합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별 내부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별 내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만? 철까지만. 철은 만들어져요. 철은 만들어지는데, 규소의 핵융합으로 철은 만들어지는데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핵융합 반응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온도들 자세하게 좀 봐주시면 좋은데, 일단 수소 핵융합이랑 헬륨 핵융합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약 1000만 켈빈에서 일어나고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단계고, 헬륨 핵융합은 약 1억 켈빈이 되어야 일어날 수 있다. 헬륨 원자핵 3개가 탄소 원자핵 1개를 만드는 거고, 탄소 핵융합 얘는 약 6억 켈빈 정도부터 그 다음에 15억, 30억 이런 식으로 온도가 점점 좀 말도 안 되게 높아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지면 끝이다. 규소의 핵융합으로 철이 만들어지는데, 철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질량이 아무리 커도 철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 금, 우라늄 이런 애들은 언제 만들어지냐? 그거는 초신성 폭발 때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밑에 별의 마지막 단계와 물질의 순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일단 주계열성 다음에 거성, 적색거성은 같겠죠. 그 다음에 적색거성 다음에 뭐야? 행성상 성운과 백색의 성. 우리 이거 알죠? 우리 통합과학에 나오잖아, 이 부분은. 그래서 주계열성 이 거성이 되고, 적색거성 중심부의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이제 주로 탄소로 되는 탄소와 산소핵이 되죠. 주로 탄소로 된 핵이 남게 되고요. 이때 중심부 그럼 얘는 핵융합 해 안 해요? 핵융합 멈춥니다. 핵융합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뭐 되는 거야? 그냥 바로 수축되는 거야.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핵융합이 일어날 때 그냥 폭탄 터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폭탄 터질 때 이게 뻥 주변으로 뭐 날아가잖아. 우리 수류탄 터지는 거 이런 거 볼 때. 근데 핵융합이 멈추면 그 폭탄 터지는 게 끝난 거야. 그러면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기체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중력은 그대로 있는데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줄어드니까 수축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뭐합니까? 수축한다. 중심부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중력과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커졌다 수축했다, 커졌다 수축했다를 반복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내보낼 때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물질이 방출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게 밀려나가는 애들이 생기게 되고, 그 밀려나가는 애들 우주 공간으로 방출돼요. 별의 바깥층이 방출돼서 요런 고리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얘 조금 좀 예쁜 형태예요. 이렇게 고리 같이 좀 이렇게 반지 고리 같이 좀 예쁜 형태, 원형으로 좀 구형으로 좀 예쁜 형태로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고리와 같은 모양 만들고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중심핵은 더욱 수축해서 뭐가 된다? 밀도가 큰 백색 외성으로 남게 됩니다. 백색 외성으로 남는다. 밀도가 큰 백색 외성.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 지나면서 식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 이후의 진화 단계, 태양의 진화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측이 되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주계열성 끝나면 어떻게 돼? 적색 거성이 되잖아. 근데 요 Y자를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 요 부분을 봐야 돼. 요 부분을 봐야 돼. 얘가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안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끝이 아니야. 어떻게 올라가요? Y자를 그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자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1번 단계. 그다음에 2번 단계, 3번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과정이에요. 첫 번째, 자 1번 단계. 여러분 이 표시 좀 해둘래요? 부탁. 자, 첫 번째로 그냥 올라가는 단계 이렇게 1번 단계. 그런 다음에 광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단계가 있어요. 2번 단계예요. 그 다음에 다시 광도가 커지는, 반지름이 커지는 3번 단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단계는 이제 얘는 자 수소 껍질 연소 단계입니다. 수소 껍질 연소. 우리 아까 내가 수소 껍질 연소 얘기했었지. 그게 뭐였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헬륨액이 있지. 헬륨액. 헬륨액은 핵융합을 안 합니다. 근데 헬륨액을 둘러싼 뭐가 있어? 수소 껍질이 핵융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엔 수소 껍질 연소 어떻게 되냐? 얘는 수소 껍질에 핵융합 하고요. 그 다음에 핵은 핵융합하지 않습니다. 헬륨액 핵융합을 안 하는 상태야. 근데 두 번째의 과정에서는 광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과정, 반지름이 작아지는, 수축하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두 번째,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이름은 딱히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이때 어떻게 되냐? 두 가지. 헬륨액이 핵융합해요, 그냥. 헬륨 핵융합. 아이고, 이렇게 표시하면 웃긴데 옆에다가 수소 껍질 연소만 쓸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핵융합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헬륨액이 일어나면 핵융합합니다. 헬륨 핵융합을 하는 단계야. 그죠? 그 다음에 3번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가 생기냐? 이제 탄소액이 생겼어요. 탄소액. 이게 이렇게 그 양파 껍질 마냥 여기 탄소액 주변으로는 헬륨이 이제 껍질이 있게 되고 그 바깥으로 수소 껍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헬륨도 핵융합을 해요. 핵융합인데 이것을 헬륨 껍질 연소라고 하지. 껍질 연소. 그 다음에 탄소액은 핵융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안 하고 있냐? 탄소만 안 하고 있는 상태. 탄소가 쌓여서 헬륨은 주변부에서 핵융합하고, 그 다음에 탄소가 쌓여서 탄소액은 수축하는 상태가 됩니다. 1번, 2번, 3번 단계예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요 헬륨 섬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때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이 적색한 거성 단계에 도달해서 중심액이 수축해서 온도가 약 1억 켈빈 정도에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빠바바바방 일어날 수가 있게 돼. 그 전까지는 아예 안 일어나고 있다가 1번 단계에서는 요 단계 있죠? 수소 껍질 연소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헬륨 섬광 단계에서는 요 단계에선 갑자기 헬륨이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로 겹쳐져 있을 수 있게 되면서 부피가 작아지게 된다고 해요. 자세한 원리는 좀 얘기하기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얘는 이때 헬륨 핵융합이 시작됐다. 요 포인트, 요 Y자의 꼭지 포인트부터 헬륨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핵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때 헬륨이 껍질 연소하는 게 3번이에요. 그래서 헬륨 핵융합 어디 시작되냐?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어디 시작돼? 자, 우리 1번 과정에서 헬륨 핵융합 해 안 해? 안 해요. 2번과 3번에서는 헬륨이 핵융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내가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 자, 적색 거성이 되는 순간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주계열성이 끝나도 적색 거성, 우리 바깥부 부분이 팽창되고 있을 때는 어떤 과정이냐? 수소 껍질 연소할 때 반지름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때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색 거성 단계에 도달해서 어느 순간 되면 중심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면
헬륨성과 헬륨 핵융합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얘가 좀 수축해요. 밖으로 부풀어 올랐던 게 수축하면서 작아져. 좀 이상하지? 헬륨이 핵융합하는데 왜 작아지냐? 라고 자세히 좀 복잡한 이상한 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헬륨이 핵융합하는 부분은 여기부터.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요 부분부터 헬륨이 핵융합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헬륨 핵융합 해 안 해? 안 한다. 1번에서 헬륨 핵융합 안 합니다. 2번, 3번부터 한다. 기억을 해주세요. 태양의 진화 과정 현재 주기율성은 태양은 약 100억 년 정도를 주기율성으로 지낼 건데 현재는 50억 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약 50억 년 후에 적색거성으로 진화했다가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백색의 성으로 나무로 서서히 어두워진다. 요 부분에서 이게 팽창 수축하면서 이렇게 표면온도 높아지면서 반지름 오히려 작아지는 거. 바깥 부분을 던져 내보내는 거고 중심 부분만 남으면 이렇게 되면서 백색의 성으로 될 겁니다. 백색의 성은 나무로 서서히 어두워져 간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이 될 때 크기와 강도가 커지고요. 이때 표면온도와 밀도가 감소합니다. 적색거성이 백색의 성이 될 때 표면온도와 밀도가 증가하고 크기와 강도는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죠. 중요한 거 1, 2, 3번이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죠.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해줍시다.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뭐가 돼요? 초거성이 되고 초거성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남는 거는 중성자별이 남거나 질량이 너무 컸으면 블랙홀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초거성은 이제 규소 핵융합까지 해가지고 철이 잔뜩 중심에 남게 돼요. 철이 잔뜩 중심에 남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핵융합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철이 계속 철 쌓이게 돼요. 그래서 철로 된 중심액의 질량이 한계에 도달하면 중력에 의해 빠르게 수축하고 이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금, 납, 우라늄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때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중성자가 원자에 갑자기 달라붙어. 그러면서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어버리는 핵융합이라 하기 약간 애매하죠. 중성자가 달라붙어서 갑자기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어버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초신성 폭발 후 중심핵은 더욱 수축해서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이 되거나 중심핵 질량만으로 태양 질량의 3배. 되게 말도 안 되게 큰 거지. 태양 질량이 한 몇 배야? 한 20배? 30배 정도 되는 애들은 블랙홀이 될 겁니다. 중심핵의 질량만 해도 태양 질량의 3배가 되는 애들은 이제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수소보다 무거운 애들이 생성되고요. 이제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약 3대 1의 질량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별 속에서 헬륨 원자핵 같은 게 만들어지고 탄소, 산소, 마그네슘, 규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생기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만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새로운 별의 재료로 사용된다. 우리 별이 어디서 잘 만들어진다고? 무슨 성운? 암흑성운. 그래요.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데서 암흑성운 같은 데서 잘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초신성 폭발하거나 행성상 성운이 되거나 하면서 이제 물질들이 이제 별 바깥으로 이제 방출돼요. 그런 애들이 또 새로운 성운이 돼서 거기서 새로운 별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뒤에 내용으로 좀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은하예요. 여러분 숙제는 288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내용을 지금 좀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296페이지 은하의 분류와 특징 우리 은하를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 은하수라고 하잖아. 밤하늘에 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우리 은하에는 별이 몇천억 개 정도 있대요. 근데 그런 은하가 우리 은하 말고도
또한 몇천억 개가 있다. 우주에 있는 것을 추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외부 은하를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 허블이 뭐라고 했냐면 안드로메다 은하. 그전엔 안드로메다가 은하인지 모르고 약간 성운이라고 봤는데 그 거리가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크다라는 걸 밝혀내서 이거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구나, 외부에도 은하가 있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은하의 형태에 따라 이제 여러 개의 은하를 관측해보고 형태에 따라 이제 은하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다 써놓으면 좋은데 이제 얘는 형태로 구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다 써놓을 말은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원 은하가 시간이 지나서 나선 은하가 되고 그게 뭐 불규칙 은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형태만 가지고 구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타원 은하, 원형에 가까운 이 일립틱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이가 타원이란 뜻이에요. 왼쪽에 써 있어. 일립티컬 뭐 이런 써 있는데 타원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로 시작하는 은하들은 타원처럼 생긴 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나선 은하, 여기 보면 스파이럴 이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 그래서 S는 나선 은하. 이렇게 보면 선풍기처럼 꼬여 있는 은하들이 나선 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덩어리로 있는 애들이 타원 은하입니다. 생김새는 간단하죠. 동그란 덩어리가 타원 은하, 그 다음에 선풍기처럼 꼬여 있는 애들이 나선 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막 이상하게 생겼어. 이게 불규칙 은하예요. 세 가지로 외형을 가지고. 근데 어느 영역이냐? 위에서 중요한 말이 써 있는데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가령 이제 전파로 볼 수도 있고 뭐 적외선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는 모습은 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가시광선이 아니라 뭐 적외선으로 보거나 전파로 보거나 다른 영역으로 보면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다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그래서 타원 은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나선팔이 없는 애들, 팔이 없이 팔 안 달리고 원이나 타원에 가까운 형태를 띠는 은하를 타원 은하라고 하고요. 편평한 정도에 따라 이심률 들어봤죠 우리? 이심률이랑 비슷한 거야. 이심률이랑 똑같은 중요하지 않아. 편평도에 따라서 0에서 7까지 구분하는데 20률이 0일 때 이 제로, 20률이 0.7일 때 이 세븐인데 그거보다 넘어가는 애들까지는 없어. 거의 뭐 이렇게 되면 타원이 아니라 거의 이제 뭐라 그래야지, 막대 같은 느낌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건 잘 없고,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있는데 가장 9에 가까운 게 이 제로고, 그다음에 이 세븐으로 갈수록 이게 짜부러집니다. 이렇게 짜부러지는 거. 이 제로, 이 원, 이 투 이런 식으로 이 세븐까지 간다. 그 다음에 타원 은하에서 중요한 점은 대체로 붉은색을 띄어요. 자, 우리 대부분의 별들이 주계열성이랄 거 생각하면, 자, 붉은 별들은 어떤 놈들인가요? 붉은 별들. 붉은 주계열성은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온도 낮아요, 맞아요. 질량 커요, 작아요? 질량이 작은 애들이야. 그래서 대부분 이때 늙고 붉은색을 띠는 별이고, 이때 이런 애들은 질량이 작은 별들입니다. 질량이 작은 별. 질량이 작은 별이니까 수명이 어떨까요? 수명이 길다. 그래서 이 타원 은하에 속하는 별들은 붉은색 별들이라 질량이 작은 별들이고 수명이 길어서 늙었어요. 늙었다. 나이가 오래된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별의 탄생이 거의 없습니다. 별의 탄생이 거의 없고 그냥 늙고 작은 애들이 그냥 계속 하염없이 타고 있는 애들이 타원 은하예요. 주로 붉은색인데 왜 그러냐? 성간 물질,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 부족해서 새로운 별, 세핑의 별을 만드는 재료가 거의 없어. 그래서 그냥 그 별들이 그냥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늙고 있는 은하가 타원 은하입니다. 대부분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있다. 그래서 얘는 뭐 다양하다. 그래서 얘는 중심부는 매우 밝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밝기 약해진다. 중심부로 갈수록 별의 밀도가 높다. 당연한 말이고, 아주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색. 붉은색. 타원 은하는 왜 붉은색이야? 애들의 질량이 작아. 그래서 성간 물질이 별로 없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별들도 없고 질량이 작은 애들이라서 대부분 그냥 오래오래 살아요.
오래오래 늙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은하는 팽대부라는 중심부를 이렇게 그냥 원반 같은 옆에서 보면 UFO처럼 생긴 팽대부 이게 팽창된 부분이 있어요. 팽대부. 그러니까 타원은하랑 비슷한 부분이죠, 사실. 근데 얘는 뭐냐면 타원은하처럼 생긴 팽대부에 뭐가 있냐? 주변으로 나선 팔. 그러니까 이런 타원은하 같은 팽대부에 주변부로 팔이 나와 있는 애들이 나선은하예요. 요게 나선은하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팽대부가 있고요. 팽대부라는 중심부를 나선 팔, 선풍기 팔 같은 게 감싸고 있는 은하가 나선은하고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상 나선은하, 그 다음에 막대 나선은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타원은하는 기본적으로 나선은하는 S죠, 그죠? 근데 막대 나선은 B자가 하나 더 붙어요. SB. 그래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은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뭔가 여러분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뭔가 그냥 막대기 같은데 여기 막대 나선이야. 근데 그냥 타원 정상적인 일반적인 타원이 아니라 나선은 이 막대 구조가 없습니다. 여기 구조 보시면 SA형, SB형, SC형이 있고 아래는 SBA형, SBB형, SBC형이 있잖아. 그래서 막대 나선은하들은 요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도 뭔가 보이지? 요런 뭔가 뭐야 막대기가 있는데 요게 막대 나선은하고 정상 나선은하는 그 부분이 그냥 동그라미 원 같은 느낌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림 약간 애매한데 얘는 확실하게 여기가 그냥 줄 선 그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 위에 보면 정상 나선 보면 선 그은 느낌은 아니잖아. 이게 휘어져 있죠. 동그란 부분 같지. 근데 막대 나선은 이렇게 일자 막대기가 딱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태를 가지고 구분한 거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대 나선과 정상 나선이 있는데 막대 나선은 딱 봐도 막대 모양의 그 구조물이 팽대부에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게 중요해. ABC가 중요한데 ABC는 뭐냐? 중심부의 비율과 나선팔이 감긴 정도로 구분해요. 나선팔이 감긴 정도. A에서 C로 가면서 은하 중심부의 비율이 작아지고 나선팔의 감김이 느슨해진다. 자, 근데 왜 감길까? 감기는 이유? 중력 때문에 감기는 거예요. 이 은하 중심부에 보통 블랙홀 같은 게 있거든. 감기는 이유는 중력이 클 때 감겨요. 그래서 위에 보면 자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림 그려놓은 걸 좀 지우면 A형 봅시다. A형은 중심부, 팽대부가 요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죠? B형으로 오니까 중심부가 좀 작아졌는데, 그렇지? C형으로 오니까 중심부가 좀 더 작아졌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중심부가 작아지니까 중심부의 중력도 별로 안 크겠지, 그렇지? 그래서 A형에서는 중심부가 크고 막대기가 나선이 굉장히 빡세게 감겨 있어요. 근데 C형으로 오게 되면 중심부가 작고 나선이 좀 애매하게 듬성듬성 빡세지 않게 감겨 있다. 그래서 A형은 어떻다? 중심부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나선이 빡세게 감겨 있다. 근데 B형은 중간이고 C형은 중심부 비율이 적고 나선이 애매하게 약하게 감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대 나선도 똑같아요. SBA는 중심부가 제일 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빡세게 감겨있어. 근데 SBC형을 보면 중심부가 되게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 나선이 약간 약하게 감겨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분, 요거가 되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이따가 중요한 부분이 뭔지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그래서 A에서 C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중심부의 비율이 줄어들고 느슨해진다. C가 어떻다? 느슨. 중심부의 비율이 적다. 그래서 이 나선은하는 중심부랑 나선팔이 달라요. 그래서 봐봐, 이거 중요하다. 나선팔은 무슨 색? 파란색. 근데 중심부는 붉은색이야. 그러니까 중심부는 뭐랑 비슷한 거냐? 중심부는 거의 타원은하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우리 딱 봤을 때 이 그림 봤을 때 자 이거 상상도에 실제 사진 찍은 건 아니야. 못 찍지. 근데 우리 은하를 봤을 때 이 중심부는 빨간색으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 온도가 어떤 별? 낮은 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선팔은 파란색이지, 그치? 나선팔에는 온도가 어떤 별들? 온도가 높은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나선팔은 상대적으로 파란색을 띠고 중심부에는 상대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나선팔은 왜 파란색이냐? 성간 물질이 많아. 성간 물질. 별과 별 사이에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별들이 계속 생겨나는 부분이 이 나선팔에서 생겨나요. 파란색 나선팔에서 성간 물질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별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질량이 더 커요. 질량이 큰 새로운 별들이 생겨나고, 질량이 크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지. 그럼 빠르게 진화해서 빠르게 거성돼가지고 터지고 죽어. 그럼 또 새로운 물질이지. 성간 물질이지. 그럼 빠르게 진화해서 터지고 죽어. 리필. 그래서 새로운 별들이 계속 리필되는 게 이 나선팔입니다. 근데 이 은하의 주변에서 이 팽대부 부분은 어때? 얘는 그냥 붉은색이니까 타원 은하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은하에게는 늙고 붉은색 별들이 주로 분포한다. 그래서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그 은하가 이 나선 은하고요. 정상 나선 은하고,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이런 형태로 막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자, A에서 B로 그다음에 C로 갈수록 나선팔의 비율이 큰 거예요. 우리 중심부 비율이 제일 큰 게 A라 했죠. 그래서 나선팔의 비율이 제일 큰 게 C고요. 성간 물질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C로 갈수록 많은 거야. 이해됐어? 은하 전체에서 나선팔이 차지하는 비율이 C로 갈수록 크기 때문에 새로운 별의 비율도 C로 갈수록 크거죠. 그러니까 젊은 별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늙고 나이 많고 붉은색 별의 비율은 A에서 제일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젊고 질량이 큰 푸른색 별들의 비율은 C에서 제일 큰 거야. 이거를 알아놓읍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로 나오는 부분. 2라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하다.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타원 은하랑 이제 나선 은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E로 들어가는 애들이 타원 은하고요. 그 다음에 S로 들어가는 애들이 나선 은하예요. 그 중간에 뭐 S0, 요거는 이제 렌즈형 은하인데, 나선팔은 보이지 않지만 대충 원반 같은 형태, 타원이 나선이 나오려고 하는 형태다.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불규칙 은하는 진짜 이거 뭐야? 맘대로 생긴 애들이 불규칙 은하입니다. 그래서 불규칙 은하를 얘기해 볼 건데요. 이레귤러야. IRR 여기 나와 있나? 이레귤러. 규칙이 없어. 이레귤러가 불규칙입니다. IRR. 그래서 규칙이 없어.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모양을 규정할 수 없는 은하들이 불규칙 은하고요. 보통 규모가 크진 않다. 작다.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많으면 이제 질서정연하게 모이게 되는데 애들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색은 상대적으로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성간 물질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성간 물질 정리 한번 해보면, 성간 물질 어디서 제일 많냐? 불규칙에 제일 많아. 그 다음에 SC, SB, SA, 그 다음에 타원 은하가 제일 적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막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겠지, 그치? 이걸 비교하는 건 딱히 나오진 않고. 그래서 A, B, C를 비교할 때 나선 은하에서 C로 갈수록 성간 물질이 많은데 그거보다 불규칙 은하에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간 물질이 가장 많아가지고 별의 산생이 활발해서 표면 온도가 높고, 그래서 젊은 별이 많이 분포한다. 근데 광도나 질량, 그러니까 은하 자체, 은하 전체의 광도나 질량은 좀 작다.
은하 전체의 광도와 질량은 좀 작은 경우가 많다. 왜냐면 이제 크기가 작아가지고 규모가 작아서 광도도 작고 질량도 좀 작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그치 그래.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색. 그래서 이 타원 은하가 있고, 그러니까 그 SA로 갈수록 타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SC로 갈수록 이레귤러 불규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성간 물질의 양 어디 제일 많을까? 이레귤러 불규칙이 제일 많고, 타원 은하에서 제일 적고요. 비율이. 그다음에 나선 은하에서는 C 쪽에 성간 물질 비율이 높고 A 쪽이 타원 은하랑 비슷하기 때문에 성간 물질 비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허블이 이제 외형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이제 외부 은하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 특이 은하가 있어요. 특이한 은하. 이상하다. 이게 뭐냐 하는 은하들이 특이 은하인데, 이 특이 은하들은 주로 뭐가 있냐? 주로 중심에 큰 블랙홀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대질량 블랙홀이 이렇게 하는데, 질량이 겁나 큰 블랙홀이 중심에 있는 경우들이 좀 이렇게 이상한 은하들이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전파 은하예요. 그래서 이게 은하를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은하 핵이고요. 은하 중심부에서 Z라는 물질을 쏘는 듯한 은하예요. 쏘는 듯한이 아니라 실제로 쏴. 요 은하 중심에서 Z라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왔고, 그래서 로브를 이렇게 뭉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이제 전파 은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일반 은하에 비해서 전파. 그래서 이제 우리 빛의 영역 중에서 전파 영역이 있는데, 전파로 보면 마이크로파 이렇게 보면 전파 마이크로파로 보면 모양이 좀 특이한 이 Z와 로브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뭐야 이거? 가스구름 뭔가 이렇게 여기서 뭐야? 뭐 누출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 요게 전파 은하입니다. 그래서 전파 영역에서 보면 양쪽으로 뻗은 Z와 그다음에 Z와 연결된 대칭적으로 둥근 로브가 나타납니다. Z와 로브. 네, 이때 Z와 로브는 우리 전파 영역에서도 봤지만 뭐가 나오냐? 실제로는 강한 X선이 나타난다. X선. 빛의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해놓을까? 우리가 빨주노초파란 뭐 알지, 그치? 자, 빨간 주노초파남보라까지가 가시광선이에요.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바깥쪽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바깥쪽에는 빨간색이 한자로 적색, 뭐 홍색 이런 말 하잖아요. 적외선이 있고요. 보라색의 바깥쪽에는 자색, 자주색 이런 말에서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의 바깥쪽에는 X선과 그 다음에 감마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의 바깥쪽에는 이제 마이크로파와 그 다음에 라디오파가 있어요. 왜 이래? 라디오파. 이 마이크로파를 주로 전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애들이 이 가시광선, 빨주노초파란 색깔이 있는 빛인데, 그거 말고 전파, 마이크로파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거를 또 뭐로 봐도 X선으로 봐도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좀 이상하지, 그치? 근데 가시광선으로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야. 가시광선으로는 이게 안 보이고 뭐로 보이냐? 밑에 가시광선으로 보면 뭐로 보여? 타원 은하로 보인다고. 되게 이상하지, 그치? 자,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은하야? 타원 은하야. 전파 은하는 타원 은하인데, 전파 영역이랑 X선 영역에서 보면 뭐 이상한 Z랑 로브 같은 게 보여. 근데 가시광선으로 보면 안 보여요. 가시광선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은하 중심액에서 양쪽으로 뻗은 Z와 Z랑 연결된 로브가 보입니다. 덩어리 로브가 보입니다. 근데 Z와 로브에선 강한 X선이 방출되는데 왜 그러냐? 누구 때문에? 블랙홀 때문에. 블랙홀. 질량이 굉장히 큰 블랙홀 때문에 이렇다. 특이 은하는 뭐 때문이다? 블랙홀 때문이에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 Z 요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질량이 겁나 큰 블랙홀이 있으면
이 블랙홀 여러분 인터스텔라 뭔지 알아? 괜찮아. 이렇게 블랙홀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중력이 강하니까 빠르게 회전해요. 이 주변에 빠르게 회전하면서 빨려 들어갔거든. 그래서 회전하는 물질이 형성한 원반이 생기고 얘네들이 아주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Z가 방출돼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Z 형태로 방출한다. 그 Z가 이 회전축 방향으로 방출되거든. 회전하는 축 방향으로 방출돼요. 그래서 회전축에 뭐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위아래로 방출되고 그 방출된 애들이 쌓여서 형성된 로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전파 은하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밑에 이제 전파 은하를 다양한 파장을 관측해봤어요. 그래서 전파랑 X선으로 봤을 때 X선에서 Z 이런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파 영역에선 뭐가 보여요? 전파 영역에서는 중심부에서 Z랑 로브가 보이고 그 다음에 X선에서는 그냥 Z까지는 보여. 로브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에서는 뭐 원반 구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의 영역에 따라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 얘네들 빛의 영역들 있잖아. 감마선, S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영역을 다르게 볼 때마다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가시광선으로 보면 뭐라고? 타원 은하로 보입니다. 전파 은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타원 은하로 보이지만 뭐로 봤을 때? 전파 영역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인다? Z와 로브가 보인다. 중심에 뭐가 있는 걸로 보인다? 블랙홀, 아주 질량이 큰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세이퍼트 은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이퍼트 은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아주 밝은 핵, 너무 밝은 핵과 넓은 방출선,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방출 스펙트럼. 온도가 되게 높겠다, 그치? 고온, 방출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야. 특정 위치에서, 방출선, 여기서, 이거는 전체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방출하는 부분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 이게 방출선이죠. 그래서 얘는 방출선이 강하다. 방출선이 강하고 폭이 넓은 것은 은하의 부근에 뭐가 있다? 거대 질량 블랙홀이 당연히 있다. 근데 얘는 어떤 형태다? 대부분 나선 은하로 관측된다. 이게 또 중요하죠.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인데 중심부에 질량이 굉장히 큰 블랙홀이 있어서 중심부에서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방출선이 뜨겁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세이퍼트 은하였고요. 그 다음에 퀘이사까지 우리 특이 은하는 3개까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그 다음에 퀘이사.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으로 보면 뭐로 보인다고? 타원. 세이퍼트 은하는 뭐로 보여요? 나선 은하로 보이고요. 퀘이사는 어떻게 보이냐? 그냥 별처럼 보여요. 근데 얘는 왜 그러냐? 겁나 멀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멀리 있어서 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하래, 이렇게. 은하래. 근데 아주 멀리 있어서 그래요. 정말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아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방출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 말, 아주 중요한 말, 적색 편이.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챕터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색 편이라고 해서 천체가 어떤 물체가 나로부터 멀어질 때 멀어지는 경우에 빛의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다 보니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져서 붉은색 쪽으로 보인다. 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적색 편이고요. 이때 여기서 보면 이 원래 이 수소 방출선의 알파가 H알파 방출선이 원래는 여기서 방출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600 몇 미리 정도 방출선이 어떻게 보여? 거의 한 800mm까지 가서 보이거든. 원래는 600 정도로 보여야 되는 게 아주 많이 컸어요. 660 정도로 보이는 게 거의 760 정도에서 엄청나게 파장이 길게 보이는데 이거는 왜 만들어진 거야? 이 수소 방출선이거든. 여기 있었어야 돼 원래. 근데 이게 여기로 간 거야. 그래서 얘는 파장이 매우 길어진 거 보니까
아주 멀다. 아주 멀다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매우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초기 우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중심부의 광도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은하는 굉장히 큰데 중심부가 너무 작은 부분에서 에너지원의 크기는 태양계 정도로 작아요. 근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보니까 뭐야? 또 얘도 블랙홀이다. 블랙홀이 거의 태양계만한 블랙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에요. 말도 안 되게 큰 블랙홀이죠. 그죠? 그런 블랙홀이 굉장히 멀리 있는데 얘네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적색 편입양이 크게 나타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부에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있는 것을 추정한다. 그래서 특이 은하 몇 개? 3가지. 전파 은하,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그 다음에 퀘이사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 충돌 은하가 있어요. 충돌 은하는 그냥 부딪히는 거야. 은하랑 원래 이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서로 부딪히는 거.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서로 이제 합쳐져요. 그래서 모양이 변형되거나 충돌하여 병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 들어봤죠?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꽤 가까이 있는 은하인데 그 은하랑 약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지만 한 40억 년, 50억 년 뒤에는 우리 은하랑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봅니다.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때 은하들이 충돌할 때 이제 성간 물질이 압축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밀도가 그냥 2배가 되는 느낌인 거지. 충돌하면서. 그래서 이때 별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말 중요하다. 은하들끼리 충돌하더라도 별들끼리 거의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빈 공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나중에 몇십억 년 뒤에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그 허블의 그 은하 분류, 그래서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기준 요 표 중요하다 했다, 그치? 어떤 게 성간 물질 많은지. 불규칙 은하에서 제일 많고요. 나선 은하에선 C형에서 제일 많아. C, B, A. A는 중심액이 크고 C는 중심액이 작아. 그래서 성간 물질은 타원 은하,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나선팔에 있죠. 그죠? 타원 은하에서 굉장히 적었고, 그다음 특이 은하 종류 3가지가 있었는데 전파 은하,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 정도가 있고 충돌 은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 3페이지까지 여러분 할 수 있고요. 그럼 요 지구과학 내용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야. 거의 다 왔지, 그치? 거의 다 끝나간다. 예, 고생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게 무엇이 있냐? 우리가 곧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한 번 더 봅니다. 2월 말이랑 3월 초 사이에 시험을 한번 전체 범위에서 시험을 한 번 더 보고요. 정확한 시험 범위는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 봅시다. 고생했습니다.